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도우의 대표 변호사 윤호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대규모 유통업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그 개념 위주로 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 대규모 유통업법 두 번째 시간, 서면 교부 및 보존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의 교부 및 보존 의무가 있는데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를 할 때 있어서는 모두 서면을 주고 그리고 서류까지도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서면주의인데요. 일단 법 조문 먼저 보겠습니다. 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해서 계약 체결한 즉시 대규모 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줘야 한다. 그죠? 두 번째 항에서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까지 해야 한다죠. 그래서 당사자 각각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는데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서명 날인까지도 받아둬야 규정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유통업자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통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으로도 납품업자 거래가 몇 단계 되는 유통업자들도 있고요. 근데 매번 자기는 서명 날인을 해서 주는데 유통업자 그는 주는데 거기 그 리걸팀에서 납품업자는 그거를 서명 날인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받아놔야 되거든요. 리걸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실무상으로 굉장히 까다롭지만 서명 날인까지 받아놓은 다음에 그걸 또 보존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면을 납품업자에 줄 때까지 납품한 상품을 제조 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한 상품을 위한 설치 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제 서면 이건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뒷부분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일 잡을 때 가장 위반 사항이 많은 게 서면을 작성을 했는지 그 서면 작성 의무 위배가 가장 건수고 적발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데요. 그 서면에 기재해야 된다는 그 서면에 어떤 것이 적혀져야 되냐면요. 모든 유통거래에서 대규모 유통에서 거래 형태, 품목 기간, 납품의 방법, 납품의 장소, 일시, 상품 수량, 지급 수단, 지급 시기, 반품 조건, 그다음 매장 임차료의 경우에서는 매장 임대차에서는 매장 임차료, 그 다음에 인력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종업원 파견 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 장려금 받을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 사항, 그 다음에 점포에 그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 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홈쇼핑 업자는 어떻고 인터넷 쇼핑몰 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2항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화가 왔네요. 그죠? 네, 이 도입 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서면의 교부 및 서류를 보존시키는 의무를 대규모 유통업자들한테 줬을까요? 일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 발주만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제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거래상 갑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납품업자들한테 구두로 그냥 발주하는 거죠. 너들 며칠 날 몇 개 갖다 두세요. 우리 여기 어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 내가 특별히 납품업자가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갖다 놓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납품업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거래가 진행되면서 종전의 약정과 다른 내용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납품업자한테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죠? 구두로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해체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을 반드시 주고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 형태, 품목 기간, 단가, 수량에 대한 샘플인데요. 이런 식으로 기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거래 형태는 뭐고, 거래 품목은 N사의 운동화다. 딱 찍어서 납품 장소와 일시는 어떻게 한다. 그죠? 이렇게 하고 계약의 유효기간은 1월 1일에서 31일까지다. 계약 갱신은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 계약 갱신이 된다. 라고 분명하게 서면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장 임차료, 매장 임대차의 경우에 매장 임차료 반드시 기재하라고 되어 있죠. 임대보증금 얼마를 가격에 납부해라. 월 임대료는 매출액의 몇 %다. 그렇죠? 임대료는 갑과 을이 합의한 영업 개시일로부터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매장 설비 비용 분담 및 조건도 법정 기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해놔야 하는데, 을은 매장에 대한 설비할 수 있다. 그렇죠? 바닥, 천정, 벽면 등 기본 인테리어 시설을 포함한다. 세부 내역은 갑, 을 합의에 의해서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역도 이렇게 하고, 분담 내역은 50대 50, 50%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딱 정확히 기재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결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피시민이 작년 사례였는데요. 모 회사가 있었습니다. 모 회사가 있었는데, 유통회사였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 17년까지 기간 동안에 김천 구미점 등 4개 점포에 입점하는 40개의 납품업자와 49건의 특약 매입 거래를,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 면적이랑 위치, 등의 계약사항을 누락해서 줬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인데요. 여러 가지 납품업자들이 있죠. 많은 상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대통령령 2조의 1항 제8호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나 면적, 이것이 분명하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준 계약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매입 거래, 특약 매입입니다. 상품 조건부 매입이죠. 이 무슨 아울렛이 어떻게 체결한다 하면서 여기 보면은 매장 면적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뻥 뚫려 있어요. 매장 면적이 이렇게 위치와 면적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매장 면적도 내가 정하고 그때 따라서, 그리고 위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차피 나 없으면 당신 상품 못 파니까 어디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파시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분명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블랭크 처리를 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요구를 받아서 작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납품업자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기대어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어디 회사는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거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법정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은 이렇게 나오죠.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징금 국고에 납부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판촉 비용을 서면에 약정이 없이 정한 바 없이 판촉 비용을 정가를 시켰어요. 또 그거로도 처벌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서면의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에서 교부 의무의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 계약이 일단 체결돼야죠.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두 번째로는 계약사항을 명시를 할 것.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즉시 서면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줘야 됩니다. 즉시. 즉시. 근데 전자문서 포함하죠. 그래서
이 다큐사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편하게 톡톡톡 이렇게 클릭으로 인해서 서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이 있어야 되겠죠? 있으면 좋죠. 여기 보시면 그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그 고시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TV 홈쇼핑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속하고요. 거기 그 행사 지침에 보시면은요, TV 홈쇼핑 이제 납품업자와 계약을 하고 그 TV 홈쇼핑 방송이 돌아가는 날, 최소 그 전날까지는 계약서가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전체 법정 계약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방송일 하루 전에 교부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할 수 있는 행위로 예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가 문제였냐면요, 법정 계약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전부 체결한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체결해서 A, B, C, D, E부터 정확히 다 체결을 했는데 그 즉시 안 준 거예요. 그 즉시 안 주면 설령 방송 하루 전에 교부를 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고요. A, B, C, D, E, F, G 중에서요, C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되고요. A, B, D, E, F, G까지는 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랬는데 아직 구두로는 다 됐는데 C에 대해서는 아직 당사자가 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일단 방송에 나갔어요. 그럴 때는 언제가 기산점이냐면요, 최소 방송 하루 전까지는 교부를 해야 된다라는 신결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거를 두질 않았는데, 그런 신결례도 있으니까 그 대규모 유통업자 측면에서 볼 때는요, 계약 체결해서 모든 게 다 확실하게 A, B, C, D, E, F, G가 되면은 즉시 서면을 교부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서면에 당사자 각각의 서명과 기명 날인이 있을 것. 그죠? 계약의 변경 및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렇게 또 계약 서면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유통업자가 한 납품업자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몇만 개, 더 많게는 몇십만 개의 납품업자랑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다 계약 갱신 일자도 다를 수 있고요.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마다 그 대규모 유통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서류를 보존을 하고 교부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변경 갱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의 합치가 있는 시점 즉시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한테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서 교부를 하거나 변경된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경 자체가 어멘먼트인데, 그죠? 변경되면과 동시에 그거는 변경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주어야 합니다. 그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죠? 계약이 쭉 1년차 끝나고 2년차 끝나고 4년차 끝나고 3년차 4년차 하는데 계속 예를 들어 백화점에 내가 납품을 한다. 납품을 계속 하는데 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계약서에 묵시의 갱신 조항, Automatic Renewal Provis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항이 있으면은요, 그러면 국내 유통에서는 서면 교부가 필요 없다고 보니 대체적 견해이지만, 해외 유통의 경우에는요, 종전에 Automatic Renewal Provision이 있어도요,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날짜부터 그 체결 즉시 그것을 서류를 교부를 하는 게 글로벌적인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날짜를 그 리걸팀에서도 잘 찾아서 패러리걸 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아니면 뭐 리걸 어시스턴트가 한다든가 하는데요. 해서 즉시 해주는 것이 글로벌적 추세다. 그렇죠? 종전 계약 갱신하면서 종전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계약 만료 시점에 당사자 합의로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한 다음 그 내용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교부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갱신을 계약하는데, 이번에 1년차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모두 다 Automatic Renewal을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납품 가격만 얼마로 뭐 이렇게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량을 이번에 좀 조정을 한다거나, 그 외에는 모두 다 모든 그 조건과 컨디션이 똑같다.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즉시 변경 방향한 계약서를 교부를 해야 되고요. 묵시의 갱신 조항은 안 뒀어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계약서에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계약서죠. 근데 많죠, 그런 계약서들. 그죠? 그래서 묵시의 갱신 조항을 안 뒀지만 계약 기간 만료 이후 당사자 사이 거래 관계가 통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그죠? 갱신 조항은 두지 않았는데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무상 서면 계약서는 교부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럼 이런 그 다음에 이제 6조 3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서면 교부 전 납품업자에 대한 준비 요구 금지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애초에, 처음에.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납품업자로서는 실제 납품을 안 해도 준비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유통업자가 납품업자한테 몇 월 며칠 날 하세요 라고 한 거죠. 서면 교부 안 하고 아시잖아요. 우리 사이가 반드시 서면 있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준비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납품업자한테는 굉장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연도에도 우리가 저기 백화점에 우리 상품이 나가는구나. 근데 서면은 안 주네. 그렇다고 해서 데드라인이 있는데 딱 그 날짜에 납품을 못하면 우리가 상품이 아주 대형 유통업자로부터 안 팔릴 수 있으니까 그 백화점에 못 놓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그 유통업자가 말로만 준비를 하라고 해서 납품업자가 납품 준비를 했는데 그 후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를 또 철회하거나 거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경우, 그러면은 이럴 때는 납품업자들은 사실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래서 준비행위에 따른 손해를 납품업자가 고스란히 지게 되기 때문에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서면을 교부하기 전에는 납품업자에 대해서 준비 요구를 하면 안 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그래서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구두계약이죠.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서면을 교부하기 전에는 납품할 상품의 제조, 주문 또는 설비장치 준비를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규모 유통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준비 요구가 또 가능해요. 이게 참 애매한데, 그죠? 사람 살아가는 거. 서면으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준비를 요구합니다. 라는 서면으로 준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6조 3항 단서에는 괜찮다. 그렇죠? 말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사실 이 실무상 근데 이게 이 서면 요구의 효과가요. 이렇게 법 조항은 살아 있는데 단서에 뭔가 그럴듯하게, 그럼 서면 요구의 효과가 유통업자한테 앞으로 매수 의무가 분명히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계약 체결이 된 거로 봐버릴 수 있는지, 그런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서류를 받아두었다면 향후에 계약의 성립이 취소되는 경우에 준비 행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납품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해석상 그 샘플링 있잖아요. 샘플, 시험품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관행상 가능하다고 보기 대체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계약 내용의 확인 요청 및 계약 체결 추정 제도가 6조 4항 및 5항에 있습니다. 사항은 서면 계약서 미교부 시 납품업자 등은 그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그 계약 사항을 그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서 계약 내용의 확인 요청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납품업자가 있는데 사실 어중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면 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납품 거래 단가는 얼마로 해서 얼마에 한다. 이게 딱 정확히 있으면 아주 그냥 바로 준비 들어가는데 구두 발주만 있고 그 서면 계약서는 안 돼 있고 이럴 때는 납품업자가 그 대규모 유통업자 그 경영팀에 또 전화를 해서 아유 사장님 우리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면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우리 그때 그 이번 연도에도 하는 대로 그대로 여기 백화점에 납품하면 되겠지요?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서면으로 확실하게 베리피케이션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서면으로 보내면 그 뭐 백화점 측이나 뭐 이런 측에서 만약에 그 말을 듣고 회신을 안 했다 아래 보시는 미회신의 경우 회신을 안 하면 납품업자 등이 그 통지한 내용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법 조항에 있습니다. 5항에. 그러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만약에 회신을 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전부 부인의 의사를 했어요. 그거는 계약 체결이 추정되지 않아요. 아유 무슨 일입니까? 그때 그 서면 그 구두로 얘기한 것은 그냥 얘기일 뿐이고 아유 이렇게 친절하게 서면 확인 요청까지 주셨는데 우리 납품업자님 우리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회신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회신을 하면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일부 인정 또는 전부 인정의 서면을 발송을 하면 인정되는 그 범위, 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이 성립됐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은 서면의 교부 및 보존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번에는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 법무법인 도우에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 dowu@dowlaw.com이죠. dowoo@dowlaw.com law.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